인간의 몸은 포도당과 케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두 개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는 몸, 즉 최적의 하이브리드 신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면역 영양 케톤식입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암을 이기는 면역 영양 케톤식, 저자 아소레임이 문예춘추사에서 펴냈습니다. 부제는 암 치료와 예방을 위한 식사요법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면역 영양 케톤식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혁명적입니다. 식단을 통해 암을 치유하는 겁니다. 암 환자의 식사에서 당질을 95% 이상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당질 제한 식이요법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후루카와 겐지 교수는 암세포의 자양분이 당, 탄수화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암세포의 당을 제한하는 당질 제한 식이요법, 즉 면역 영양 케톤식을 개발했습니다. 이 임상시험은 면역 영양 케톤식을 3개월 이상 실시한 말기암 환자 83%에서 암이 사라지거나 30% 이상 암세포가 소멸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 책은 면역 영양 케톤식 이론과 함께 실천을 위한 60가지 메뉴와 레시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에 발생하는 식욕부진과 식사 제한에 따른 영양 상태 악화를 개선하는 데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 소개, 아소레이미. 영양사, 의료와 예방의학, 영양학을 깊이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서 요리 연구를 시행했다. 또한 자신도 살을 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약 6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이어트를 지도했다. 그 외에 음식점 메뉴 개발, 조리 지도, 푸드 코디네이터, 강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본 항노화의학회 회원, 영양 및 식생활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아소레이미식 저탄수 다이어트 등이 있다. 책의 큰 목차 제1장 암을 극복하는 면역 영양 케톤식을 알아보자. 제2장 면역 영양 케톤식 레시피 60가지. 제3장 면역 영양 케톤식과 암 이야기. 이제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암 치료 현장에서 영양소는 치료 범주에 들어있지 않다. 항암제 치료를 시행하다 보면 많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워한다. 치료 중에 기운이 빠진다거나 쇠약해지는 분이 많다 보니 항암제 치료를 꺼리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부작용은 투병 중에 발생하는 식욕부진과 식사 제한에 따른 영양 상태 악화에도 원인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당질을 섭취하면 암에 먹이를 주는 결과라는 것이 그간의 연구로 명확히 밝혀졌다. 당질을 섭취하지 않는 대신 단백질과 미네랄,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여 영양 상태가 균형이 잡히면 암을 극복하며 항암제에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다. 즉 면역 영양 케톤식을 실시하면 항암제가 더욱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 또 정상세포는 세포 분열을 일으킬 때 주변에 있는 기름을 세포막으로 사용한다. 암세포도 주변에 있는 기름으로 세포막이라는 갑옷을 만들어 입는다. 만약 아마인유,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등에 포함된 오메가 지방산을 공급하게 되면 암의 갑옷, 세포막은 덜 견고해진다. 게다가 암세포 주변의 염증을 억제하여 면역세포가 공격하기 쉬워진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당질을 제한하는 보급로 차단 전법은 섭취하는 지방의 질을 개선하여 암세포의 갑옷을 부드럽게 만들어
암세포 크기를 줄이고 약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면역 영양 케톤식이다. 암의 성질을 이용하면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다. 케톤체는 암세포만을 약하게 만들고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만든다. 인간의 몸은 식사에서 섭취하는 영양분으로 생명활동을 유지한다. 암세포도 역시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인간이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암세포도 영양분 없이는 생명활동을 유지하지 못한다. 당질, 즉 포도당을 제한하면 암세포의 활동은 약해지고 사멸하게 된다. 그렇다면 당질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몸은 에너지가 끊겨서 움직일 수 없게 될까? 암세포의 보급로를 차단하라.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을 포도당에서 케톤체로 전환하려면 응급용 에너지로 포도당이 고갈하여 기하 상태가 되어야만 피하지방이 연소 및 분해되어 케톤체가 생산되기 때문이다. 당질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면역 기능과 밀접하게 관계된 단백질과 암의 진행 및 염증을 억제하는 EPA, 즉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강화해야 한다. 더욱이 연소성이 높아서 케톤체 생산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중세지방산 MCT 오일을 하루에 3번에서 5번 나눠서 섭취한다. 이것이 면역 영양 케톤식의 기본이다. 참고로 MCT 오일은 코코넛 오일에서 중세지방산만을 추출한 오일이다. 면역 영양 케톤식은 크게 세미케토제닉, 케토제닉, 슈퍼 케토제닉의 3단계로 나눈다. 그 중에서도 세미케토제닉 방법은 가장 균형 있으며 면역력과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암을 예방하는 이외에도 치매 예방, 운동선수의 체력 향상에도 매우 적합하다. 암 환자 이외의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식사를 즐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영양요법의 특징이다. 식욕은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다.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암 치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풍부한 식재료와 대체식을 마련하여 식사를 즐기자. 동시에 당질도 케톤체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우리의 몸을 차세대 하이브리드 몸으로 만들어 보자. 면역 영양 케톤식으로 암을 이겨내는 몸을 만든다. 영양 상태가 나쁘면 어떤 항암제 치료를 시행해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뿐인가 암을 이겨내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며 필자는 혈액 데이터 검사 항목 중 알부민과 CRP를 중시하게 됐다. 알부민은 혈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로 영양 상태와 면역 기능의 지표가 된다. 알부민 수치가 좋으면 수술 후 합병증이 억제되고 항암제도 잘 듣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영양 상태의 균형이 잡히면서 면역 기능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반면 CRP는 암세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염증 반응의 지표다. CRP 수치가 상승하면 발열, 설사, 식욕부진, 체중 감소, 부종 등의 암막액질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염증 반응의 방아쇠가 되는 것이 알부민 수치 저하, 즉 영양 부족이다. 당질을 제한하여 암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고 암 예방 효과가 있는 EPA, MCT 오일, 채소, 대두 제품 등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정상세포만을 건강하게 만드는 케톤체를 에너지로 삼기 위해서는 암세포가 좋아하는 당질의 섭취를 한없이 줄여야 한다. 그 대신 암세포와 싸우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의 최대 2배만큼 단백질을 섭취한다. EPA와 MCT 오일을 적극 섭취하는 동시에
채소와 대두 제품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넉넉히 섭취한다. 암 치료에 효과적인 주요 영양소. 비타민 C. 세포에 상처를 입히는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하고 면역력 향상과 세포 재생을 촉진. 레몬, 키위, 감, 브로콜리, 피망, 콜리플라워 등에 함유되어 있다. 보충제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한 식재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효소가 작용하여 보충제의 흡수를 돕는다. 비타민 E. 비타민C와 마찬가지로 항산화력이 높다. 비타민 E는 차나 아몬드, 해바라기 씨유, 고추 등에 많으며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막는 작용도 한다. 폴리페놀은 식물의 나무 껍질이나 씨앗 껍질 등에 포함되는 유기화합물이다. 쑥갓이나 브로콜리, 레드와인, 블루베리 등에서 섭취할 수 있다. 셀레늄. 항산화력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항산화 효소 작용을 활성화한다. 암의 시작이기도 한 DNA 손상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아포토시스로 유도한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암이 발생하거나 심근경색,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아진다. 명란젓, 해바라기 씨 등 식재료에 셀레늄이 많다. 아연, 세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힘이 있다. 다만 아연의 섭취량을 늘리면 셀레늄의 흡수율이 저하되므로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 굴, 가리비, 게, 미역, 돼지간, 소고기, 된장, 계란, 브로콜리 등에 들어있다. 비타민 D. 태양광을 쬐면 체내에서 합성되어 칼슘 대사를 조절하고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또한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 비정상 세포의 자연사 등 생체 기능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힘이 있어서 암치료의 특효약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해파리, 장어 등에 들어있는데 음식으로만 섭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보충제로 섭취해도 좋다. 비타민 A. 비타민 D와 한 팀으로 암세포가 분열하는 도중에 자연사 되도록 촉진한다. 닭고기나 돼지고기 간에 함유되어 있으며 녹황색 잎채소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으로도 합성된다. 베타카로틴에서 비타민 A가 합성되는 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부족분을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은 금물이다. 어디까지나 녹황색 채소나 간 등의 먹을거리에서 섭취한다. 면역 영양 케톤식의 기본 법칙. 법칙 1. 프로그램별로 당질은 하루 80g 이하, 40g 이하, 20g 이하로 제한한다. 암 증상이나 목적별로 당질을 제한하는 양이 다르다. 암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당질 섭취량을 하루 80g 이하, 암 증상이나 부작용의 예방, 경감을 위해서는 하루 40g 이하, 한 번에 암의 보급로 차단 전법을 쓸 때는 하루 20g 이하로 당질을 제한해야 한다. 법칙 2. 육류, 어류, 난류, 대드 등을 통해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한다. 체중 1kg당 1.6에서 2.0g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예를 들어 체중이 50kg인 사람은 하루 80에서 100g의 단백질을 육류, 어류, 대두 등에서 골고루 섭취한다. 육류나 어류는 정량의 약 20%, 대두는 약 10%가 단백질이라고 기억해두면 계산하기 쉽다. 어류는 EPA를 많이 함유한 청어, 육류는 포화지방산이 적은 닭고기나 소간, 돼지간, 다리살을 추천한다. 암 예방, 암 재발 예방, 암 치료 중인 사람은 육류 섭취를 일주일에 500g까지로 제한한다. 세미 케토제닉 실시 중이며 목적이 암 예방 이외의 치매 환자, 운동선수, 보디빌더의 경우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암의 진행과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EPA, 즉 오메가3 지방산은 하루에 4g 이상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만 EPA를 많이 포함한 정어리나 참치 등 회를 약 100g 먹어도 섭취할 수 있는 EPA는 겨우 1g이다. 부족한 양은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인 아마인유 2큰술로 섭취한다. 이러한 섭취 방법이 힘든 사람은 EPA를 배합한 약의 처방전을 받아도 된다. 법칙 3. MCT 오일은 프로그램별로 40g 이하, 60g 이하, 80g 이하로 제한한다. 중세지방산 100%인 MCT 오일,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섭취하면 케톤체가 생산되어 서너 시간 뒤에는 체내 농도가 최고조에 이른다. 한 번에 대량 섭취하면 설사나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소량씩 3에서 5회 나누어 섭취하며 하루 케톤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자. 세미 케토제닉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암 예방 및 재발 방지, 치매, 운동선수, 보디빌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1. 당질 70% 오프. 당질 섭취량은 1일 80g 이하로 제한한다. 밥은 최대 하루 70g을 2번 또는 140g을 1번 먹는다. 밥 70g은 백미 반 공기이고 여기에 당질은 25g 정도다. 밥은 아침과 점심에 먹고 저녁 식사는 가급적 주식보다 반찬을 즐기도록 한다. 2. 과일은 하루 100g 이하로 줄인다. 과일에는 당질의 일종인 과당이 의외로 많다. 3. MCT 오일을 맵기 약 1큰술 14g 정도, 하루 총 3큰술 40g을 섭취. 케톤체 합성을 돕는 MCT 오일은 맵기 약 14g, 1큰술을 기준 삼아 섭취한다. 요리에 뿌려서 먹거나 커피에 넣어서 마시거나 기호에 맞춰 활용하자. 케토제닉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암에 걸린 후 수술 및 치료를 한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항암제 치료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하시길 바란다. 당질 85% 제한. 당질 섭취량 하루 40g 이하로 제한. 1. 밥은 최대 하루 70g까지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다. 저녁은 샐러드를 주식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2. 과일은 하루 50g 이하로 줄인다. 3. MCT 오일을 몇 끼니 20g 섭취, 하루 60g 섭취한다. MCT 오일을 몇 끼니 20g을 먹는다. 중세지방산 섭취 후 4시간은 케톤체가 형성되므로 한 번에 섭취하지 않고 3회 이상 나누어서 섭취한다. 슈퍼케토제닉 프로그램. 이 단계는 암 치료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당질 섭취량을 하루 20g 이하로 줄여서 단숨에 암세포 보급로를 차단.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실시한다. 또 영양 상태가 나쁜 분은 금지한다. 3개월에 한 번, 1년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 당질 95% 제한. 당질 섭취량 한 끼 10g 이하, 하루 20g 이하로 제한. 1. 밥은 금지하고 주식 대체품으로 변경한다. 콜리플라워나 브로콜리 볶음 등으로 주식을 대체하고 단백질과 MCT 오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2. 과일은 금지. 아보카도를 마요네즈로 버무려서 먹는 등 질리지 않도록 조리법을 궁리해보자. 3. MCT 오일을 몇 끼 약 20g, 간식으로 약 10g, 자기 전에 10g, 하루 80g 섭취. MCT 오일을 몇 끼 간식, 자기 전에 각각 20g씩 하루 합계 80g가량 섭취한다. 커피나 된장국에 섞는 등 수차례에 나눠서 섭취한다.
면역 영양 케톤식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더 좋은 Q&A. 질문. 케톤식은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하면 될까요? 답변. 당질 섭취량을 하루 80g 이하로 제한하는 세미케토식은 암 재발 방지, 운동선수, 보디빌더의 스태미나 강화를 위한 식사요법이므로 장기간 실시해도 문제는 없다. 당질 섭취량을 40g 이하로 제한하는 케토제닉 2, 3단계의 암 재발 방지는 3년을 기준으로 실시하기 바란다. 가장 힘든 슈퍼케토제닉은 1년 이상 장기간 실시하는 경우 당뇨병이나 동맥경화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도를 따르시길 바란다. 질문. 어린아이 등 가족들도 케톤식을 먹어도 될까요? 답변. 원래 케톤식 요법은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지방을 많이 섭취하여 케톤체를 만드는 소아뇌전증 치료에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로써 사망하거나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소아 비만은 대개 단순성 비만이라고 하여 섭취 에너지가 소비 에너지를 웃돌면서 생기므로 적절한 운동을 하는 편이 훨씬 낫다. 질문. 아무리 참고 참아도 단 것이 먹고 싶을 때는? 답변. 설탕을 아낌없이 사용한 달콤한 과자류는 유감스럽게도 금물이지만 당질 함유량이 적지 않은 로스트 아몬드나 카카오 비율이 높은 초콜릿은 먹어도 된다. 나한과라는 과일의 액기스로 만든 천연 감미료나 올리고당은 설탕 대신 사용하면 암세포의 에너지가 되는 일은 없으므로 안심할 수 있다. 암이 발생하지 않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몸이란?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인간에게는 당질을 주로 사용하는 해단계 엔진과 지방을 주로 사용하는 케톤체 엔진, 마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두 개의 엔진이 갖춰져 있는 셈이다. 인간은 태고적부터 기아의 시대가 길었던 탓에 긴급용 에너지 케톤체 엔진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현대는 당질 섭취 과다로 케톤체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생활습관병으로 이어지면서 케톤체 엔진이 새로 주목받게 되었다. 최근 연구에서는 케톤체 엔진을 작동시키기 위한 케톤식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자폐증 등 신경질환에도 효과적임을 인정받았고 나아가 암에 대해서도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동시에 케톤체를 만드는 중세지방산을 섭취하면 케톤체 엔진이 원활하게 작동되며 치매가 발병해도 증상이 완화된다. 보통 사람은 해단계 엔진에서 케톤체 엔진으로 전환하는데 4시간이 걸린다. 또 당질이 많으면 케톤체 엔진은 작동하지 않는다. 더욱이 케톤식을 계속하면 주로 케톤체 에너지로 생활하던 사람은 당질이 적어졌을 때 시차 없이 케톤체 엔진으로 전환되는 하이브리드 바디를 갖게 된다. 일본의 장거리 육상선수나 축구선수 등 최고 운동선수가 하이브리드 바디를 갖게 되면 서양 선수와의 체력 차이를 운동량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된다. 마라톤 선수를 예로 들면 전반 30km는 해단계 엔진을 사용하고 후반부터는 케톤체 엔진으로 전환, 근육 피로가 적은 케톤체 에너지를 사용하여 단숨에 역전이 가능해진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두 개의 엔진이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바디가 차세대 암에 걸리지 않는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아소레이미의 암을 이기는 면역 영양 케톤식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몇 년 전에 주요 5대 의학회에서 케톤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내분비학회와 당뇨병학회, 비만학회, 영양학회, 지질동맥경화학회 등 국내 5개 의학회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학회는 지방 중에서도 특히 포화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진다며 고지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주류 의학계에서 케톤식은 아직 소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보다 활발하게 케톤식에 대한 연구와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톤식이 암을 치유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깨어있는 의사들에 의해 케톤식이 실제 환자 치료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병 예방과 암 치유를 위해 케톤식이 주류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추이가 궁금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케톤식과 대중에게 알려진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포화지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암 환자의 경우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암세포의 세포막이 포화지방산으로 되어 있을 땐 무척 단단해져서 항암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포화지방을 제한하고 오메가3의 섭취량을 많이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암치유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